갑이 을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고 하자.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재산범죄에서는 먼저 무엇이 침해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아니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문제된다. 먼저 재물이 있다. 재물이란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지갑, 휴대전화, 자동차, 현금처럼 사람이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은 재물이 될 수 있다. 갑이 을의 지갑을 가져갔다면 을의 재물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재산범죄의 대상이 항상 물건인 것은 아니다. 재산상 이익도 문제될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이란 물건 자체는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이익, 대금 지급을 피하는 이익 등이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갑이 을을 속여 100만 원의 빚을 면제받았다면 갑이 물건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다음으로 점유가 있다.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을이 지갑을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다녔다면 을은 그 지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갑이 그 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가면 을의 점유를 침해하게 된다. 점유는 반드시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빌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가 있다. 소유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배권을 말한다. 을이 자기 돈으로 산 지갑이라면 을은 그 지갑의 소유자이다. 소유는 법적인 권리이고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를 들어 을이 병에게 노트북을 빌려주었다면 노트북의 소유자는 을이지만 현재 점유자는 병일 수 있다. 정리하면 재물은 관리할 수 있는 물건, 재산상 이익은 물건은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소유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한 줄 정리. 재산범죄에서는 물건인 재물과 경제적 이익인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사실상 지배인 점유와 법적 권리인 소유를 구별해야 한다. 갑이 을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갔다고 하자.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가 문제된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남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먼저 타인의 재물이 있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이란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말한다. 을의 지갑은 을의 물건이다. 갑이 그 지갑을 가져갔다면 갑은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행위한 것이다. 그런데 절도죄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만이 아니다. 점유도 중요하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범죄이다. 을이 지갑을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있었다면 을은 그 지갑을 점유하고 있다. 갑이 을 몰래 지갑을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면 을의 점유를 깨뜨리고 자기 점유로 옮긴 것이다. 이것을 점유침탈이라고 한다. 점유침탈이란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한다. 절도죄에서 절취는 바로 이 점유침탈을 의미한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잠깐 만졌다고 해서 모두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의사도 필요하다. 불법 영득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갑이 을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돈을 쓰거나 지갑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 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장난으로 잠깐 옮겨 놓았을 뿐이고 곧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타인의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 점유침탈은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깨뜨리고 자기 지배로 옮기는 것, 불법 영득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이다. 한 줄 정리. 절도죄는 남이 점유하는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점유를 침탈하고 자기 것처럼 쓰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을 때 문제된다. 갑이 밤길에서 을에게 칼을 들이대며 지갑을 내놓지 않으면 다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자 을은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한 채 지갑을 빼앗겼다. 이 경우 갑에게는 강도죄가 문제된다.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절도죄와 다르다. 강도죄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재물을 빼앗는 범죄이다. 먼저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한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갑이 을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갑이 을을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지갑을 빼앗았다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단순한 폭행 협박이면 부족하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반항 억압이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재물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정도로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압하는 것을 말한다. 을이 칼을 든 갑의 위협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지갑을 빼앗겼다면 반항 억압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단순히 약한 말다툼 정도에 그쳤다면 강도죄의 폭행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물취득이 있어야 한다. 재물취득이란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한다. 갑이 을의 지갑을 가져가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면 재물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폭행 협박과 재물취득 사이에는 연결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갑이 폭행 협박으로 을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지갑을 빼앗았을 때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빼앗는 범죄,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신체나 의사결정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 반항 억압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게 제압되는 상태, 재물취득은 피해자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한 줄 정리.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는 범죄이다. 갑이 을의 가방에서 지갑을 몰래 훔쳤다고 하자. 그런데 갑이 도망가려는 순간 을이 갑을 붙잡고 내 지갑 돌려줘라고 하였다. 이때 갑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을을 밀치고 도망갔다면 단순한 절도죄로만 끝나는지 문제된다. 이 경우 중강도가 문제될 수 있다. 중강도란 절도범이
재물을 빼앗기지 않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중강도는 처음부터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강도죄와 다르다. 처음에는 절도로 시작했지만 절도 이후에 폭행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강도처럼 무겁게 평가되는 것이다. 먼저 절도범이어야 한다. 절도범이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말한다. 갑이 을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면 갑은 절도범이 될 수 있다. 중강도는 바로 이 절도범이 절도 과정이나 절도 직후에 폭행 협박을 한 경우에 문제된다. 다음으로 체포 멘탈이 있다. 체포 멘탈이란 붙잡히는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을에게 들켜 붙잡히려 하자 도망가기 위해 을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멘탈 목적의 폭행이 문제된다. 또 재물 탈환한 거가 있다. 재물 탈환한 거란 피해자가 빼앗긴 재물을 되찾으려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을이 내 지갑 돌려줘라며 갑이 손을 잡았는데 갑이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을을 때렸다면 재물 탈환한 거 목적이 문제된다. 즉 훔친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폭행 협박을 한 경우이다. 중강도는 절도와 폭행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되면 강도죄처럼 다루어진다. 절도범이 훔친 직후 체포를 피하거나 재물을 지키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면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 정리하면 중강도는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거나 재물 탈환을 막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한 경우, 절도범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 체포 멘탈은 붙잡히는 것을 피하는 것, 재물 탈환한 거는 피해자가 재물을 되찾으려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한 줄 정리. 중강도는 처음에는 절도였지만 훔친 뒤 붙잡히지 않거나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폭행 협박을 해서 강도처럼 평가되는 범죄이다. 갑이 을에게 이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뒤 원금과 수익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하자. 그런데 사실 갑은 사업을 할 생각도 없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갑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갑에게는 사기죄가 문제된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차고에 빠뜨리고 그 차고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 사기죄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기망행위이다. 기망행위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갑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면 이는 을을 속이는 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짓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착오가 있어야 한다. 착오란 속은 사람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을은 갑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 을은 갑이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처분행위란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넘기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을이 갑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면 을은 자기 돈을 갑에게 넘기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다. 사기죄는 갑이 몰래 돈을 가져간 절도죄와 다르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침탈하는 범죄이지만 사기죄는 피해자가 속아서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의 흐름이 중요하다. 갑이 속이고 을이 속고 을이 그 착오 때문에 돈을 넘겨야 사기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착오는 속은 사람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는 것,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넘기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한 줄 정리. 사기죄는 몰래 가져가는 범죄가 아니라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넘기게 만드는 범죄이다. 갑이 을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 비밀을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하자. 을은 겁을 먹고 갑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갑에게는 공갈죄가 문제된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갈은 쉽게 말해 겁을 주어 재산을 넘기게 만드는 것이다. 사기죄가 속여서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라면 공갈죄는 겁을 주어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이다. 공갈죄에서 중요한 수단은 협박이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갑이 을에게 비밀을 퍼뜨리겠다고 말한 것은 을의 명예나 사회생활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 을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을 줄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 있다. 다만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강도죄의 협박과 구별된다.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필요하다. 반면 공갈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재산을 처분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면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 외포심이 나온다. 외포심이란 상대방의 해악의 고지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을이 갑의 말을 듣고 실제로 비밀이 퍼질까 두려워 돈을 보냈다면 외포심이 인정될 수 있다. 즉 갑의 협박 때문에 을이 겁을 먹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 처분이 필요하다. 재산 처분이란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넘기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을이 두려움 때문에 갑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 을은 자기 재산을 처분한 것이다. 이 재산 처분으로 갑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을은 손해를 입게 된다. 정리하면 공갈죄는 사람을 겁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외포심은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 재산 처분은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넘기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한 줄 정리. 공갈죄는 속여서 돈을 받는 사기죄와 달리 겁을 주어 외포심을 일으키고 피해자가 재산을 넘기게 만드는 범죄이다. 갑이 을로부터 노트북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자. 갑은 을의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 노트북을 자기 것처럼 팔아버렸다. 이 경우 갑에게는 횡령죄가 문제된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한다. 횡령죄는 절도죄와 다르다. 절도죄는 남이 점유하는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범죄이다. 반면 횡령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이다. 즉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아니라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배신적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먼저 보관자가 필요하다. 보관자란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면서 보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갑은 을의 부탁을 받고 노트북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갑은 을의 노트북에 대한 보관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탁관계가 중요하다. 위탁관계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게 된 신뢰관계를 말한다. 을이 갑에게 노트북을 맡겼고 갑이 이를 보관하기로 했다면 둘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횡령죄는 바로 이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범죄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불법 영득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갑이 을의 노트북을 자기 것처럼 팔아버렸다면 을의 소유권을 무시하고 자기 재산처럼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단순히 보관 장소를 옮겼거나 을에게 돌려주기 위해 잠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불법 영득 의사가 문제된다.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보관자는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며 보관하는 사람, 위탁관계는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게 된 신뢰관계, 불법 영득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이다. 한 줄 정리. 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가 아니라 맡아 보관하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이다. 갑이 을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하자. 갑은 회사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자기 친구 병에게 회사 돈을 부당하게 빌려주었다. 그 결과 을 회사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횡령죄는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이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배신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먼저 타인의 사무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사무란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갑이 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면 갑은 을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갑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임무위배가 필요하다. 임무위배란 사무처리자가 맡은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갑은 회사 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의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친구 병에게 부당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갑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재산상 손해란 본인의 전체 재산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을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잃은 경우는 물론이고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가 문제될 수 있다. 즉 배임죄에서 손해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 상태에 불이익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정리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 타인의 사무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일, 임무위배는 맡은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재산상 손해는 본인의 전체 재산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다. 한 줄 정리. 배임죄는 남의 재산상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신뢰를 배신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갑이 을의 자전거를 훔쳤다고 하자. 그런데 병이 그 자전거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서 싸게 샀다. 이 경우 갑에게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그리고 병에게는 작물죄가 문제될 수 있다. 작물죄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범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훔친 물건이나 사기 등으로 얻은 물건을 알고도 다루는 범죄이다. 여기서 작물이 중요하다. 작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갑이 을의 자전거를 훔쳤다면 그 자전거는 절도죄로 취득한 물건이다. 따라서 그 자전거는 작물이 될 수 있다. 작물죄는 여러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이 있다. 취득은 작물을 넘겨받아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병이 훔친 자전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서 자전거를 샀다면 작물 취득이 문제될 수 있다. 양도는 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병이 그 자전거가 작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정에게 팔았다면 작물 양도가 문제될 수 있다. 운반은 작물을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이다. 병이 갑이 부탁을 받고 훔친 자전거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었다면 작물 운반이 문제될 수 있다. 보관은 작물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병이 갑에게 경찰이 찾을 때까지 내가 숨겨둘게라고 하고 자전거를 맡아두었다면 작물 보관이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범이 있다. 본범이란 작물이 생기게 된 앞선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 자전거를 훔친 갑이 본범이다. 작물죄는 원칙적으로 본범이 아닌 사람이 작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갑이 자기가 훔친 자전거를 직접 가지고 있거나 팔았다고 해서 다시 갑에게 작물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 행위는 앞선 절도죄의 사후처 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작물죄는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을 알고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범죄, 작물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은 작물을 넘겨받거나 넘기거나 옮기거나 맡아두는 행위, 본범은 작물이 생기게 된 앞선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한 줄 정리. 작물죄는 훔친 물건 같은 작물을 본범이 아닌 사람이 알고도 사거나 팔거나 옮기거나 맡아둘 때 문제된다. 갑이 을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고 하자. 이 경우 갑에게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핵심은 남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반대로 갑이 을에게 칼을 들이대며 지갑을 빼앗았다면 단순 절도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강도죄가 문제된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빼앗는 범죄이다. 절도는 몰래 가져가는 것이고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빼앗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기죄가 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았는데 사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을을 속여 차고에 빠뜨리고 을이 스스로 돈을 넘기게 만든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 공갈죄는 사기죄와 비슷하지만 수단이 다르다. 갑이 을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비밀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문제된다. 공갈죄는 사람을 겁주어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이다. 사기는 속이는 것이고 공갈은 겁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횡령죄가 있다. 갑이 을에게서 노트북을 맡아 보관하다가 그 노트북을 자기 것처럼 팔아버렸다고 하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절도는 남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고 횡령은 이미 맡아 가지고 있던 물건을 배신적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임죄가 있다. 갑이 을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의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친구 병에게 부당하게 회사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횡령이 맡은 재물 자체를 처분하는 범죄라면 배임은 맡은 사물을 배신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정리하면 절도는 남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 사기는 속여서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 공갈은 겁주어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 횡령은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 배임은 남의 재산상 사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한 줄 정리. 절도는 몰래, 강도는 힘으로, 사기는 속여서, 공갈은 겁줘서, 횡령은 맡은 물건을, 배임은 맡은 일을 배신하는 범죄이다.